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유한 가정이었지만 부모님은 항상 사람은 돈을 버는 것보다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부유한 가정이라고 해도 돈을 막 쓰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입을 옷이나 장신구는 항상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파는 옷들을 즐겨 입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난 뒤 부모님은 저에게 조금의 지원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 벌고 생활을 했어요. 나중에 친구들에게 들어보니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길래 제가 잘 사는 집의 자식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마치고 졸업 선물로 부모님은 조그마한 건물을 한 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만으로도 충분하긴 했지만 경험을 쌓고 싶었어요. 원래 부모님은 제가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기를 원하셔서 회사 생활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어렵진 않았는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는 것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생활에 지칠 때 제가 기댈 수 있도록 어깨를 빌려준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버틸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시기를 버티고 저는 아빠의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이런 모습이나 주위 사람들은 모두 거짓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남편은 원래 아는 동생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소개팅 자리를 싫어해서 잘 나가지 않는데 아는 동생이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나간 자리였습니다. 첫 만남 때 알게 된 사실은 작은 레스토랑을 열어 운영하고 있는 가게 사장이 반듯하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는 호감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자리는 피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마주치다 보니 정말 인연인가 싶었고 결국 만나게 되었어요. 사귀기 시작하면서 처음 만남 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달려와주고 저를 기다려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축하와 환호를 받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제가 행복해하는 저의 모습을 보니 저희 부모님이 선물로 저의 명의로 된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쁜 와중에도 항상 제 아침밥도 챙겨주고 일하는 중간에도 틈틈이 연락도 하더군요. 그래서 결혼을 이 맛에 하는 거구나. 왜 다들 이렇게 행복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 제 물건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그만 액세서리로 시작했습니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들 한두 개 정도가 티가 안 나게 사라졌죠. 주변에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제가 어디에 잘못 뒀나? 기억을 못하는 거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샀는데 택도 떼지 않았던 것들만 하나 둘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남편의 가게에 가서 친구와 함께 밥을 먹는데 분명 제가 며칠 전에 잃어버렸던 목걸이와 똑같이 생긴 것을 가게 아르바이트생인 효민 씨가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효민 씨한테 너무 잘 어울리길래 효민 씨에게 말을 걸었어요. 효민 씨도 이거 가지고 있구나. 나도 금목걸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사라졌어요. 보니까 너무 아쉽다. 너무 예쁘죠? 효민 씨랑 너무 잘 어울린다. 감사해요. 제가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효민 씨가 한 액세서리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효민 씨와 제 취향이 비슷한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이 끝나서 남편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남편의 가게 앞으로 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래 남편과 저는 서로의 회사에 가게 앞에서는 잘 만나지 않고 항상 퇴근 후에 집에서만 보는 편이었거든요. 남편, 어디야? 나 일하고 있지. 왜? 정말? 오늘 언제쯤 끝나? 응? 오늘은 좀 늦게 끝날 것 같아. 알았어. 이렇게 통화를 마치고 저는 남편에게 밝히지 않고 주차장 구석에 차를 대놓았어요. 가게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데 남편이 가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차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남편의 뒤로 효민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서 나온 둘은 남편의 차를 같이 타더군요.
처음에 저는 효민 씨가 차가 없어서 남편이 데려다 주는 건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은 제가 봤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한번 말을 꺼내봤어요. 효민 씨는 아직 차가 없나 봐? 저는 효민 씨 차가 없어서 남편이 데려다 준 것인지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순간 싸한 촉이 오길래 이날은 그냥 넘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게 되었어요. 그날은 남편에게 가게를 간다고 이야기해놓고 차를 주차한 뒤 가게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알바생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니, 효민 언니랑 사장이랑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것 같아요. 몰랐어? 사장님이랑 효민 씨랑 썸 탄 지 좀 오래됐잖아. 그래서 유부남이랑 왜 저러는 거냐고 계속 말 나왔잖아. 왠지 둘 사이가 이상해 보이기도 했어요. 평범한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그쵸? 불륜이나 주말 드라마 보는 것 같네. 아, 몰라.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되지. 야, 일이나 하러 가자. 본의 아니게 이 말을 모두 듣게 된 저는 입맛이 떨어졌죠. 그래서 남편에게는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집에 먼저 간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고 난 뒤 바람이 확실하진 않았지만 심증이 있으니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서 남편 차에 물건을 두고 왔으니 차 키를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가져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누워 있었으니 산책도 갈 겸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순히 차 키를 주더군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남편의 차에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 메모리 카드를 빼서 저의 노트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멍청한 자식이 제가 메모리 카드까지 뽑아서 볼 줄은 몰랐는지 증거를 확실하게 남겨놨더군요. 둘의 대화를 들어보니 불륜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오늘은 가져온 거 없어? 나 저번에 그 언니가 하고 있던 귀걸이 가지고 싶은데. 요새 눈치가 빨라져서 안 돼. 뭐 가져오기가 좀 그래. 심지어 제게서 사라졌던 제 물건들은 모두 효민 씨에게 가져다 줬다는 것이었죠. 거지도 아니고 남이 썼던 물건을 쓰는 건 무슨 심리인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우선 이 증거들을 이용해서 이혼 소송을 걸기 위해 노트북에 모두 저장을 해놨어요. 드라마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저에게 일어나니까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믿고 있던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심증을 확신으로 변한 순간 떨리는 손도 멈추고 사람이 참 초라해지더라고요. 노트북에 모든 증거를 남겨놓은 뒤 메모리 카드를 블랙박스에 다시 되돌려놓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 와서 물건을 찾았냐고 하는 남편의 말에 찾았다고 한 뒤 빨리 자자고 했어요. 누워서 자는 척을 하다가 남편이 잠이 들고 난 뒤 몰래 그 사람의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SNS에 다른 계정이 있더라고요. 친구들과 연락도 주고받고 심지어 계정을 2개 만들어서 한 개는 저에게 보이는 계정으로 한 개는 친구들과 그리고 효민 씨와 소통하는 계정이었어요. 다른 계정의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기가 막히는 게 이 사람 제가 부잣집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접근한 거더라고요.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를 보니 더 가관이었어요. 그래도 몇 개월 동안 고생했는데 내가 노력한 건 받아내야지. 미친 자식. 돈 뜯어내려고 부르냐? 적어도 아파트 정도는 해줘야지 결혼까지 했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노인네들 진짜 너무하더라. 야, 조만간 제대로 뜯어서 한턱 쏠게.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는데 저는 기가 차더군요.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찍은 뒤 저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보내두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쪽 업계에서 유명할 정도로 일을 잘하는 친구라서 이혼 소송은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가장 망신을 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남편의 핸드폰을 제자리에 두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우선 가는 길에 부동산에 제 명의로 된 집에 왔어요. 그리고서는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없을 시간에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의 짐을 모두 싹 버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변호사이자 저와 제일 친한 친구와 함께 남편의 가게로 갔습니다. 사람이 많은 타임이라서 그런지 제가 온 것을 눈치채지 못하더라고요.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하필 저희 테이블에 주문을 받은 게 효민 씨여서 그날도 훔친 제 목걸이를 차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서빙을 하는 효민 씨 목에 있는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 뜯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우 같은 여자가 당황해 하더라고요.
왜 당황하고 그래? 원래 내 거니까 내가 망가뜨리는 건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들이 차 안에서 나눈 대화를 스피커를 통해 가게에 틀었고 가게 손님들은 심각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카메라를 켜기 시작했어요. 왜? 평생 모를 줄 알았어? 내가 하던 액세서리 끼니까 걸리지. 거지도 아니고 남이 하던 걸 가져가서 뭐하니? 말이 조금 심하시네요. 갖고 싶음 차라리 새 것으로 달라고 하지. 아, 중고를 좋아해서 와이프 있는 남자랑 만나는 거구나. 요리를 하고 있던 남편도 가게 분위기가 이상해진 걸 느꼈는지 밖으로 나오더니 저와 효민 씨가 싸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여기서 말고 나가서 얘기하죠. 얍삽한 놈이 분위기 파악하고 눈치챘는지 바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기 있는 두 짐승 같은 자식들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짐승이 요리하는 음식 드시고 싶으면 계속 이 가게로 오세요. 그리고 넌 이제 나랑 끝이야. 라고 하고 제 친구와 함께 그 가게를 나왔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남편은 저희를 따라 나와 효민 씨와 자신의 가게에서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너 진짜 미친 자식이구나. 개념도 적당히 없어야지.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그 거지 같은 것이랑 평생 이 가게 운영하면서 불행하길 바래.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다가오면 그때는 너랑 법정 싸움 오래 갈 거야. 돈이 없으면 머리라도 제대로 굴리던가. 멍청하다고 생각했는데 욕을 막 하더군요. 그때 마침 제 친구가 차에서 내려 명함을 내밀었더니 하던 욕을 멈췄어요. 저는 너 잘못 건드렸어. 말을 하고 바로 그놈을 뒤로 하고 친정으로 가서 아버지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나서시자 이놈이 머리가 돌아갔는지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고 순순히 이혼을 해주더군요.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는 남편의 가게는 그렇게 소문이 날 대로 나서 망한 지 오래되었다고 해요. 이 사람 완전히 망하게 된 것에 아버지의 힘도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깔끔하게 끝나서 좋긴 좋은데 기분은 저를 돈으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슬프더라고요. 살아갈 때 돈만 필요한 게 아닌데 말이죠.